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을 보면, 시황을 먼저 좀 짚어보면, 어제, 미증시가 폭락이 있었고요. 미증시가 거의 6%, 7% 폭락이 있었습니다. 7%인가 8%인가. 아무튼 그렇게 폭락이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대파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많이 되돌렸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 몇 프로? 6%인가? 요렇게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장마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4%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선방을 했죠.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로 보는 부분들은,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만약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조정이 진행될지 어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냥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진다. 그런데 이제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계속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되나, 요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체크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그냥 또 뻗어 올라가면, 이게 바이오 기업들을 위주로 한 이제 헬스케어 쪽이 계속 강한가, 요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는 부분들 중에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잡는데, 헬스케어 비중을 35%에서 25%까지 줄였어요. 자, 25%까지 이제 줄였다가, 이제 지금은 15%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헬스케어 섹터가 더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 비중을 이제 10%까지, 줄여보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줄이는 중에, 자, 밸류 체크가 잘 안 되는 바이오 쪽을 위주로 좀 줄여가면서, 밸류가 잡혀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나머지는, 가치주 쪽에서는 이제 건설, 금융 섹터 비중을 이제 채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 비중도, 기존에 이제 한 35%에서 한 45%까지, 40%, 45%까지, 자, 확대하는 포지션들을, 지금 취해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리밸런시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자, 여기가 이제 헬스케어가 주도한 지금 장세가 코로나 폭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끝나고, 이 흐름이 끝나고 조정이 들어왔다 움직일 때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6월 11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3년, 5년 동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 폭락을 한번 노려보자. 자, 신규 상장 기업들이 이제 조금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회계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센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제 상장해가지고 바이오라든가 이 헬스케어 쪽 센티가 안 좋을 때 기회가 저는 이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서 보면 저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자, 테마적인 관점으로 재료라든가 수급 이런 걸 보고 보통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걸 체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계속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투기 관점으로 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투기니까, 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센티가 지금처럼 좋을 때는 리스크한 거예요. 자, 긴 관점으로 보면 리스크한 거예요. 그러면 긴 관점으로 리스크한 비중은 미리미리 줄여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한 번에 딱 내가 고점 신호를 보고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07% 수익 인증 해주시는 회원분이 계셔서, 자,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징기스칸님이, 자, 107%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알찬나님도 103%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복리계좌로 이동하고 나머지를 보유 중이다. 매입 단가가 7,600원, 자, 매도 체결가가 이제 15,000원 정도 되죠. 10년 후님도 102%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매수가가 8,000원, 16,000원 정도 되고요. 복리계좌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올려주셨고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는 13,000원 넘어서
자, 추천을 드렸죠. 이제 뻗어나갈 것 같아서 이제 바이오 흐름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는, 비중을 이제 맞춰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낮춰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추천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제가 보고 있는 쪽은 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반응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결국은 이제 무너져서, 5,000원까지 찍고 왔으니까, 이때 당시에가 10,000원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데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충 뭐 이제 10,000원 밑에 선 계산해보면 지금 50% 60% 정도 수익 구간인 회원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수익 인증 회원분들은 자, 요 구간에 이제 매수 편입을 하신 분들이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자, 신규 상장 기업들은 보통 대부분 보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공모가가 12,000원이거든요. 공모가가 12,000원이에요. 보통 이 공모가의 2분의 1 근처에서 2분의 1보다 살짝 높거나 2분의 1 근처에서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경우에도. 자, 요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바이오 뭐 이쪽에 센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 많이 뜨지 못해서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18,000원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 다음에 5,000원을 찍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자, 보통 이제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이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거의 버블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 상장주는 나중에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기회도 많이 나오죠. 한번 움직였다가도 나중에 또 오버행 이슈로 이제 많이 빠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또 장기 포지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자,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바이오 기업들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제 상장 기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통계적인 알고리즘을 몇 개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 엄청난 힌트를 드린 겁니다. 아무나 알려주지 않아요. 자, 신테카바이오 투기 과정. 자, 바이오는 투기다. 이걸 이제 인정하고 운영하자고 회원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뭐 하는 기업일까를 보면, 자, 공모가가 이제 12,000원이니까, 이제 공모가 이제 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편입을 했었던 거고요. 자, 국내 유일 유전자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2020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해외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논의하기로 전망이 된다. 이건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30개를 도출하는데, 자, 2년 걸릴 거 6개월로 단축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최근에 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무슨 6주 만에인가? 몇 주 만에 무슨 후보물질 몇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치료제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데, 자, 딱 생각해보면, 이 슈퍼컴퓨팅. 저번에 제가 이제, 첫랩이라는 종목,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산업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구나.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자, 이 플랫폼으로 무언가 이거를 이제 뭐 도출을 해내가지고 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뭐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뭐 확보하고 그 기술을 확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 기술 수출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죠. 자, 이런 류의 기업들이 앞으로 뭐냐면 이게 이미 이제 헬스케어 쪽에도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쪽이 입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한 2년, 3년 후부터는 진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테마가 아니에요. 자, 순수 이제 임상기업들, 임상을 이제 자체 진행해서 자체적으로 뭐 상용화하고 약을 직접 판매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아니면 굉장히 리스크한데,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협업을 한다든가 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이건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때 되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은
발을 담그는 정도로 보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2, 3년 후면은 자, 요런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요런 기업들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은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일단 성과를 떠나서 테마를 붙이기가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테마를 붙이기가 굉장히 좋다. 신테카바이오, 첫랩 이런 기업들은 테마를 붙일 그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와서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주가 이제 또 많이 밀려주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담아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다 해줄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이슈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신라젠 때 그 파동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2015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파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바이오 파동이 시작이 되고 2년 사이클로 2017년도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2018년도 19년도까지 죽은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이슈가 진행이 된 다음에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바이오 테마는 사이클을 돌아서 계속 돌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어떤 테마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2, 3년마다 1, 2년마다 계속 이렇게 돌 거라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중을 놔놓고 어떤 걸 잘못 걸려가지고 요런 거 하나 잘못 걸려서 깡통나지 않고 비중 관리를 해서 여러 종목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성과를 쌓아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미래 성장을 어느 정도 담보해 있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50%가 망하든 70%가 망하든 살아남는 30%가 요거의 수십 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50%가 70%가 망하는 이 자본보다 이 돈보다 수십 배를 붙여서 이 나머지 30%가 다 벌어갈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50%, 70% 망하는 기업들이 1억을 털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1억이 아니고 수천억, 수조 되겠죠. 수조를 털어먹는다고 해도 이 남은 30%의 기업이 수십조, 수백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관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해볼 만한 그런 투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투기 상품이지만 나중에는 투기 상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핫할 때는 항상 피해야 된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동성만 큰 게 아니고 변동성도 50% 70%는 일반 기업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 하락 파동들은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50% 70% 이렇게 빠지는 거는 바이오가 아닌 기업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변동성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막 거래 정지되고 또 CEO가 분식회계라든가 자기네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뭐라 그래야 돼? 사고 팔고 한다든가 해서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CEO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돈이 많이 걸리게 되면 욕심이 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항상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리턴이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많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롤링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 왜? 핫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불과 무슨 한 몇 개월 전만, 6개월 전만 해도 6개월이 뭐야? 한 6개월 전만 해도 바이오 얘기하면 다 욕만 했어요. 다 임상 실패한 어쩌니 그러고 막 끝도 모르고 막 빠지고 하니까 바이오 얘기하기만 하면 다 욕만 했다고요. 우리는 그럴 때 담아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따라다니는 포지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끝이 뻔하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더 올라가고 뭐하고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끝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진짜 바이오로 깡통 나는 사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